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90강은 러우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25년 10월 31일입니다. 러우 전쟁은 이제 서방과 러시아의 전쟁이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지만 이제 실상은 유럽 서방과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러우 전쟁의 이제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제 그 진행되는 것은 이제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로 이제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어떠한 결정이라든가 어떠한 의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도 그렇기 때문에 서방과 러시아가 싸우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서방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나토가 이제 그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계속 동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화를 불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련이 망하고 이럴 그 망한 직후에 이제 이럴 때에는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러시아가 이렇게 나토의 동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처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해진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의 국뽕에 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서방 세계에서는 푸틴을 굉장히 이제 독재자로 보고 하지만은 그 러시아 그 국내적으로 볼 때는 좀 영웅입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이제 러시아 경제를 살려냈고 그래도 그나마 러시아를 이제 강대국으로 다시 만든 그러한 어떤 인물이라고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 이제 비난도 있지만 러시아 경제를 어느 정도 부흥시켰다. 그리고 이제 대러시아 민족주의의 야망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97년인가 98년인가는 좀 확실치 않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나토와의 전선을 이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는 뭐 그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여러 나라들, 루마니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나토에 가입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그 러우 전쟁이 이제 계속 4년 동안 지금 계속 진행되면서 서방 유럽과 러시아의 액면가가 그대로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럽 서방과 러시아 모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유럽과 러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라든가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또 이러한 그 에너지를 사는 유럽이 서로 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방위비를 이제 5%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유럽이 이러한 처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전시 경제의 체제가 되어버린 러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둘 다 유럽과 러시아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4년 동안 지속되면서 러시아도 러시아대로 파탄이 나고 유럽대로 여러 복지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뭐 관세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수출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에너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서로 이제 맞닥뜨리게 되었다. 서방과 러시아가 러우 전쟁을 통해서 그죠? 이게 단순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라고 하고 또 서방이 단순히 그냥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차원이라면 이러한 이제 상황에까지 몰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문명사적 전환기잖아요. AI에 이런 모든 나라들이 이런 어떤 그 자원을 투입하고 어떤 그 살아남기 위한 미래의 어떤 선두 그룹이 되고자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에게 역전의 기회를 잃어버린, 그죠? 유럽과 러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은 뭐 여러 가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4차 산업 어떤 기술 혁명에 어떤 앞서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 유럽과 러시아는 그러지 않아도 뒤처져 있는데 이것을 판을 뒤엎을 만한 그러한 기회를 이제 지금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특히 IT 혁명에 있어 정보화 혁명에 있어서는 유럽은 이미 미국과 중국에게 뒤처졌고 그죠? 30년 동안 그리고 유럽이 어떤 가져가야 될 어떤 그 열매를 다 중국이 가져가게 된 거죠. 중국이. 왜냐하면 산업시설이 다 중국으로 이렇게 이전됐기 때문에 30년 동안. 그죠. WTO에 중국을 가입시킴으로써.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러시아 어때요? 러시아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이러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그 기초 과학이 이렇게 튼튼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AI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정보화 연구에 대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러시아도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과 러시아가 이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러시아는 지금 중국의 올가미에 걸려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장비 등 중국만이 유일한 공급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 장비뿐만 아니라 어떤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중국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어떤 경제권에 편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또 이 정도면 다행인데 우랄 동쪽의 영토가 굉장히 위험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영토가 이렇게 러시아 영토가 있다면 그죠? 러시아 영토가 있다면 우랄 산맥,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그러니까 소련은 이러한 유럽 쪽 영토하고 또 이 아시아 쪽 영토가 있잖아요, 그죠? 유럽 쪽 영토하고 아시아적 영토가 있는데 이 우랄 산맥 동쪽에 이 광대한 시베리아 또 극동의 이러한 영토가 상당히 위험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산업과 농업 인력이 약 200만 명, 정확한 숫자는 뭐 차이가 나지만 200만 명 이상이 지금 뭐 한시적 노동자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하고 극동 지역에 무차별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단순히 여기 흑룡광성 이쪽 흑룡강 부근에 어떤 영토 분쟁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러시아와의 시베리아 지역과 극동 지역에 무차별로 중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산업과 농업의 어떤 기반을 지금 거의 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랄 동쪽의 농업 등은 한시적인 중국 인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중국 인력과 농기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농업 생산의 어떤 것조차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사하공화국 같은 경우 사하공화국이 저기에 있잖아요. 사하공화국이 러시아의 이쪽 극동 지역에 있잖아요. 그죠? 넓은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러니까 사하공화국 같은 경우는 비러시아인 위주의 젊은이들이 이제 징병되고 있다. 사하공화국 등 뭐 알타이, 뭐 자치, 타타르 공화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공화국에서 그러니까 비러시아인 위주의 젊은이들을 징병하고 이들이 대부분 죽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스크바라든가 여기 그 저기죠. 레닌그라드, 지금의 이름은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도시들에 이제 러시아인들은 징집을 잘 안 하죠. 그렇죠? 하여튼 자원과 인력을 착취하는 데 대한 불만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자치공화국에서, 그죠? 비러시아인 위주의. 그래서 분리독립의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해킹 그룹에 의해서 중국이 이제 탈취된 어떤 정보를 보면은, 중국이 우랄 산맥 동쪽의 러시아 영토에 대한 야심이 담긴 중국 극비 문서가 알려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전략 문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우랄 산맥의 동쪽의 영토를 중국이 나중에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이 러시아로부터 뺏겠다고 하는 이러한 중국 전략 문서, 극비 어떤 문서가 국제 해킹 그룹에 의해서 이제 폭로가 된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는 아무 말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의도 못하고, 그죠? 왜냐하면 모든 이제 그러니까 목줄을 중국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극동 지역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지역까지 영토적 야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대1로뿐만 아니라 동남아 어떤 영토 양력,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서해 지역의 어떤 영토 양력을 비롯해서 중국이 이제 무차별적인 중화주의 글로벌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러시아의 영토가 하나의, 지금은 잘 지내고 있지만 하나의 타겟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동의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지역이 다 동의의 영역인데, 이것이 이제 러시아한테 지금 실효적 지배를 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 중국이 이렇게 노리고 있는 상황이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크라이나 땅을 뺏으려다가 이제 중국의 경제권에 편입 또는 종속되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랄 동쪽의 영토를 안정적으로 관리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안정적으로 관리를 못한다고 하는 거는 분리 독립의 이제 그런 가능성도 앞으로 미래에 있는 것이고, 중국의 도발 가능성도 굉장히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제관계라는 것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어떤 우방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 중국과 또 러시아가 같이 부딪힐지 모르는 그러한 국제 관계 속에서 이 지역의 영토가 매우 안정적으로 러시아가 관리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분리독립의 사하공화국을 비롯해서 분리독립의 여러 목소리도 여러 자치공화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이제 그런 흐름과도 같이 맞물려 가지고 또 많이 징병돼서 끌려가서 죽으니까 자기네 러시아인들이 아닌 비러시아인들이 많이 죽게 되니까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려다가 돈바스라든가 이런 땅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일리는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장이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그렇지만은 이제 소탐대실이라 그럴까, 큰 것을 잃었다. 어떻게 보면은 세계 경제권에서도 이제 완전히 소외가 됐고 중국에 편입됐고, 그죠? 그다음에 어떤 영토까지도 중국이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러우 전쟁의 전망과 엔타이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빨리 전쟁을 끝나고 서로 이제 경제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힘쓰는 게 좋죠. 그죠? 국민들도 그렇고. 그것이 이제 그렇지만은 이 전쟁이 본질이 러시아와 서방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러우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건 아니면 종전 협상에까지 이르건 아니면 휴전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처럼 지리하게 이렇게 어떤 전선에 큰 변화가 없으면서 이러한 이제 전쟁 상태가 계속되건 간에 이 전쟁의 본질이 러시아 유럽의 대립이기 때문에 휴전하기도 어렵지만 설사 안정화 방향으로 흘러서 휴전이 된다고 해도 엔타임 시기에 들어서게 되면 다시 전장화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엔타임의 시기가 지금 엔타임 임박이기 때문에 엔타임이 이제 전혀 그 상수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휴전이 빨리 되고 서로 경제 개발에 힘쓰고 이러는 게 굉장히 최선의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그걸 바라겠죠. 그죠? 그러나 결국에 이렇게 휴전을 잠시 한다 그래도 결국 엔타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전정화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진정한 평화가 이제 찾아오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잠시 그러니까 전쟁 전에 이제 간정기라 그러죠. 전쟁 중에 잠깐의 평화를 누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계속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타임 시기에는 우크라이나 지역뿐만 아니라 동부 유럽, 폴란드라든가 북부 유럽 등으로 이제 폴란드, 리투아니아, 핀란드까지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러시아는 유럽과 이제 대결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들어서자 초기부터 이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이렇게 전쟁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딪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과 중국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러시아 세력이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엔타임 때. 더 크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지만 더 크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엔타임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마국 전쟁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마지막 때 임박기 내지는 마지막 때의 공마국 전쟁 특히 종마국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공마국 전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국제 정세를 보아도 이제 공마국 전쟁의 주인공은 러시아잖아요. 그죠? 근데 러시아는 이제 마지막 때에 주적 유럽과의 한판 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마국 전쟁은 그 천년왕국 끝난 마지막 무렵에 이렇게 있는 전쟁이지 이 엔타임 임박기라든가 들어가서 엔타임 때에 이 공마국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나중에 러시아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장악할 때 러시아는 적그리스도의 연대 국가가 돼서 이 유럽을 또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 주적인. 그래서 한편 러우 전쟁이 빨리 이제 휴전 등 정전이 된다면 이제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전쟁 무기 생산에 전념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경제적인 이제 평화와 번영과 이렇게 이건 이제 평상시 때의 이야기고 지금의 어떤 엔타임 임박기에 있어서 이제 전쟁 무기 생산에 전념하게 된다. 왜? 마지막 때의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군비의 확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화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러시아의 경제 구조도 어떤 군비 생산 체제가 지금 되었고 이것이 안 돌아가면은 굉장한 이제 러시아가 폭망하기 때문에 계속 전쟁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 러시아가 됐다. 그리고 이제 유럽도 이제 지금 5%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사실 5%보다 더 늘려야 될 상황이 올 겁니다. 계속 무기를 만들고 준비해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엔타임 임박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또한 이제 이러한 남부 유럽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휴전이 휴전든 정전이 된다면 굉장히 이제 엔타임에 빠르게 진입되는 하나의 또 저기 그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게 남부 유럽이 이 러시아의 위협에 이제 우리는 빠지겠다. 동부 유럽과 북부 유럽이 느끼는 러시아의 어떤 위험성 이 이렇게 있는데 남부 유럽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러시아와 이제 거리를 둔 남부 유럽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빠지겠다. 즉 유럽을 배신하고 지중해권으로 움직이는 타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이라는 것이 엔타임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좀 바라고 빨리 전쟁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래야 뭐 세계 경제도 좋아지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후 휴전이라고 하는 것이 막상 다가온다면 엔타임 시계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부 유럽이 지중해권으로 빠르게 이탈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어를 살펴보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처음부터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닌 러시아 서방 유럽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도 않고 이것이 엔타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잠시 휴전이라든가 뭐 정전에 잠깐 평화의 시기가 있겠지만 그때는 무기를 생산하는 기간이다. 우크라이나인들이 가진 어떤 지금의 분노와 어떤 원한 이런 것들은 이제 엔타임 때 또 러시아를 또 힘들게 하겠죠. 러시아도 그렇고. 하여튼 러시아는 대러시아 민족주의 부흥을 기치로 우크라이나를 쳤고 일부 영토적 성과도 있었지만 도네츠크라든가 돈바스 지역을 획득했지만 이제 우랄 산맥 동쪽 영토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중국의 경제적 예속화는 물론 나중에 영토적 위험까지도 이렇게 불안전한 그러한 이제 처하게 된 러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이 산업혁명의 이런 와중에서 완전히 나락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쟁 어떤 무기만 계속 생산해야 되는 그런 체계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이 미국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큰 어떤 마음이었죠.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최상의 어떤 중국과 이제 대결을 하겠다는 이제 미국의 큰 전략이었지만 이제 러시아는 중국과 같이 가는 운명을 택한 듯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금 물렸다, 목줄이 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중국 등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후 로마 제국의 연대 국가가 되어서 적그리스도의 세계 재패에 함께하게 될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방향으로 엔타임 시기를 맞이해서 러시아의 방향, 중국의 방향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연대 국가로서 이제 중국은 미국을 이제 나중에 치게 되고 러시아는 유럽을 엔타임 그 중간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치게 되는 그러한 구도 속으로 이제 흐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휴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 큰 엔타임적 시각으로 보면은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의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는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이제 여러 방안을 요구하겠지만 엔타임적 시각에서 보면 이미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일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미국이 휴전 협상이나 정전 협상을 위해서 안전 보장을 해달라, 우리를 나토에 가입시키거나 아니면 미국이 어떤 파견을 하거나 나토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파견을 하든지 이런 안전 보장을 요구하잖아요. 그건 뭐 당연하지만. 그렇지만은 이게 큰 엔타임적 시각에서 보면은 큰 의미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작은
우크라이나 시각에서는 의미 있을지 몰라도 이제 큰 엔타임적 시각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이미 유럽의 일부다.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다. 그 안보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폴란드에서 싸우고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여기에서 싸워야지 이제 유럽의 그나마 어떤 저기죠. 그 안전과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뭐 특별히 안전 보장을 이렇게 요구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미 유럽의 일부가 되어서 유럽이 싸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안전 보장이건 이 지역에서의 충돌은 앞으로도 유럽과 러시아의 대결, 전쟁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사건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러우 전쟁을 보면서 휴전이다, 뭐 정전이다, 그 좁은 시각에서 보는 거는 그 엔타임적 시각에서는 큰 의미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결국에 유럽과 러시아가 엔타임에 들어가서도 초기부터 또 중기까지 해서 싸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합종 연행을 하는 시기이며 군비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 임박기라고 하는 용어가 참으로 적절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러우 전쟁에 대해서 이제 그 본질은 러시아와 유럽의 대결이고 이 대결은 그냥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엔타임 시기를 들어서서 적그리스도가 세계 제국을 건설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